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별 전략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강점이 있는 과목이 있죠. 강점 과목.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는 미친 듯한 강점. 근데 당시에는 문과생도 수학, 그 다음에 물화생지 다 공부했었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약점 과목들이 이제 이과 쪽에 성향을 갖는 과목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하고 물리 수업 이런 것들은 꾸준히 듣고 실제로 수학은 굉장한 실력 향상을 이뤄서 고3 때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엄청나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향상됐어요. 물리는 좀 덜 그렇지만 어쨌든 약점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재수할 때 약점 보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과목에서 특히 그 과목에서 특정한 어떤 분야만 나오면 절들아 또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절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고 막 지식이 부족하다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식과 내용을 보충하고 문제 유형이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문제 유형을 더 습득하고 하면서 보완을 하시면 좋고 이거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다 할 거예요. 다만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꿈꾼다. 정말 성적이 급상승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보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다. 나는 이 과목을 진짜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수학을 고1, 2, 3 때 공부한 양의 한 90%는 수학인데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재수할 때 어땠냐. 기존에 내가 수학 공부하던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기존의 수학 공부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선생님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간단했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라고 봤더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공식이나 정리를 이용해야 될지 해법 같은 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맨날 뒤에 정답과 해설을 찾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학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봤지만 내 스스로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그냥 재수할 때부터. 하루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내가 어떻게든 도전해보자.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 수업 듣는 거 이외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좋으니 정답과 해설을 보지 말자라고 해서 하게 됐죠. 답답했죠. 처음에 3월, 4월에. 근데 5월 달쯤부터 문제가 잘 보이고 풀리기 시작해. 내 표정 지금 보이지? 그때 기분. 수학이 진짜 약간 재미가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많은 문제를 풀리고 내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게 맞나 하고 이제 답 나온 다음에 채점할 때 그 희열, 동그라미가 쳐지는 그 희열. 분명히 작년에 고3 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해법을 찾아가는구나. 정말 희열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점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점수 향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에 열심히 안 했으면 일단 열심히부터 해야 되고 열심히 나름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어떤 특정 과목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점검해보고 바꿔봐라. 그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 특정한 과목을 무지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내가 벤치마킹 한 거야. 수학 유독 잘했던 애들 보면은 문제를 많이 안 풀더라고요. 많이 안 풀고 눈으로 계속 문제를 째려봐.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끄직끄직 답이 나오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너는 어떻게 해서 수학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푸니? 그랬더니 간단히 푸는 거 아니고 수학 문제 째려보다 보면은 조건도 보고 글자도 읽어보고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래프도 보고 하다가 보면은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에서 어떤 정의와 공식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하다가 사칙현상 끄직끄직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흉내 내본 거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상담 좀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강점 과목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강점 과목이야. 그러면 재수할 때 안 할 수 있거든. 아예. 제가 그래서 영어 너무 강점이었어. 그래서 영어 수업을 아예 안 들었어요. 재수할 때. 독재했다고 했잖아 나.
아예 안 하고 그냥 모의고사만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예 안 했더니 나중에 9월, 10월쯤 가니까 약간 점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라도 좀 그래 꾸준히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자 했으면 좋은데 그냥 아니야 뭐 잠깐 떨어졌을까 하고 넘어갔다가 수능 날 수학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렸는데 영어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버린 거야. 왜냐면 내가 갑자기 이런 거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문제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잘 안 풀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실력이 확 줄어들어 버렸나? 라는 나에 대한 의심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자신감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 눈에 안 들어 문제가. 평소 모의고사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수능 시험이잖아.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해도 좀 잘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점수가 평소에 봤던 점수에 비해서 10점 이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올린 점수를 영어에서 다 까먹어가지고 결국 나의 재수는 아주 슬기롭지는 못한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재수생활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재수생활을 할까. 진짜 저는 이거는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이거 안 돼가지고 망한 친구들 많고, 멘탈 관리나 과목별 전략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역시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공부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독재보다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재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막판 한 달 정도는 그냥 나와서 혼자 진짜 약점만 보완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재수생활 2월 중순이나 3월부터 해서 11월 사이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딘가 소속되어 있기를 저는 권유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전략을 세울 때 약점 보완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때 진짜 점수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노력을 해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봐라. 벤치마킹 좀 해보고, 그리고 강점인 과목 있죠. 얘도 꾸준히, 강점인 과목이 있다. 그걸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균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진짜 꼰대죠, 그죠?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제 말씀을 깊게 새기고 참고하셔가지고 진짜로 슬기로운 재수생활해서 선생님 덕분에 진짜 멘탈 관리도 잘 되고 약점 보완 잘해서 잘 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재수생활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꼰대짓 그만하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정치여법 그리고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최상위권의 이윤년 선택 김용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생활에 큰 영광이, 큰 수능 점수가 다가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